어제 삼성전자가 2조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면서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주가가 5.25% 상승한 데다 거래량도 어제보다 340% 넘게 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SDS 아주 화려합니다. 아주 코스닥이 부럽지 않죠. 삼성전자 SDS가 막 플러스 마이너스 8%씩 왔다 갔다 하는데 굳이 코스닥이 오히려 그렇게 쳐다볼 필요가 없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변동성을 촉발시킨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양도 큽니다. 2조 2천억. 역시 그 삼성다운 이제 그런 그 규모의 자사주 매수인데 과연 이 삼성전자가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카드를 지금 꺼냈던 이유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때가 무르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가 무르익었다. 그렇죠. 네. 어차피 지난번에도 4,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주 환원 정책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발표를 이미 그룹에서 했습니다. 또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잠시 후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올 12월 중순 되면은 핫 이슈죠. 뜨끈뜨끈한 제일모직이 상장이 됩니다. 자, 그거와 맞닥뜨려서 어떤 계획에 의한 발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2조 2천억 화끈합니다. 7년 만이라고 하는데 10년 만에 부활이라는 얘기 있었는데 7년 만에 부활의 날갯짓을 한 것이 아닌가. 제가 여기서 꼼치게도 부활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사실 삼성그룹 자체가 그동안 장기 침체 국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추가 상승에 커다란 걸림돌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그런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움직임 자체가 종합지수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장중에 130만 원 넘어섰습니다. 아까 우리 이 대표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는 웬만한 코스닥 개별 종목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큰. 예전에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이지만 사실 유통 물량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 기관들이 사고 싶어도 살 물량이 없다는 하소연을 할 정도였는데 앞으로 이 증시 활성화 대책과 어우러지면서 어떤 탄력, 어떤 부활의 날갯짓,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사주 매입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예전에는 자사주 매입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거기다 대고 때리기 바빴잖아요. 근데 오늘 외국인은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사주 매입을 주가 상승의 그 원동력으로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사주 매입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그 결정까지 내리기까지 굉장히 또 고민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근 200조 대에 있는 삼성전자의 움직임 이 하나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 시비를 지금 만들어내는데요. 오늘도 그랬죠.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종목은 그냥 내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장중에 보니까요. 코스피 종목이죠. 코스피 종목 600개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500 근 600개, 530개가 올랐는데, 상승한 게 250개 정도. 그렇죠. 하락이 530개.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 주가는 플러스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에서 오른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이 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지만 자사주 소각보다는요, 지배 구조에 대한 재편.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컨트롤을 하기 위한 보유할 수 있는 지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요, 좀 더 강하게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제일 한 게 기관들한테는 좋죠. 어쨌든 간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한테는 좋게끔 흘러가는 그런 위치였었습니다. 우리 꼼짝에 출연하는 전문가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자동차 만드는 쪽보다 반도체 만드는 애들이 머리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돈을 쓰는 타이밍이나 아니 이제 돈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도 지금 단순하게 하나만 보고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재광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지금 주주들에 대한 달래기, 특히 이제 이 외국인 주주를 달래기 위한 목적에 대한 쪽도 당연히 깔려 있을 거고요. 또한 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자사주에 대한 지분이 늘어나게 되면 이 삼성전자가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이 됐을 때 지금 이제 삼성전자 지주회사가
지금 이 자사주에 대한 쪽을 사업회사에 대한 자사주를 보유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가져야 될 20%에 대한 지분율,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입해야 될 지분이 이제 낮아지는 효과에 대한 쪽을 또 가져올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한 이러한 지원에 대한 쪽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뭐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쪽이겠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은 일석삼조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을 한 것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2000년 이후에 6번에 걸쳐서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과거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 6번 중 4번이 올랐다. 근데 이 4번 오른 것도 단기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올라올까요? 이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올라온 이후에 뭐 주가가 좀 유지돼야 되는데 또 삼성전자에 올라온 갭 상승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이 갭을 또 메꾸려는 그 시간적인 그 부분, 기간 조정이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또 국내 지수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또 걱정이 제가 들더라고요. 보기에는 이 삼성전자의 이번 자사주 매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미 주가가 싸다는 말입니다. 다른 종합지수에 비해서도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했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를 보고서, 그렇죠? 놀자리를 보고서 다리를 뻗으랬다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의 어떤 자사주 매수의 발표는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되니까 뭐 일시적인 으로 그치는 것이나 오히려 삼성전자의 모습이 그동안 억눌렸던 종합지수의 향방도 바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 삼성그룹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망 2000포인트 돌파도 오히려 더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이 삼성 일가에서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높일 것이다. 근데 진짜로 지분율 높일 것 같은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번에 또 저는 이게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하겠지만 K톱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삼성전자의 비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업체를 그냥 확 정리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미 순이익이 나오고 있는, 더구나 방산업 채널을 포함해서 화학업체들이 일괄적으로 매각하겠다는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들여서 이것 또한 어떤 그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사전 밑바탕, 그리고 주력 산업을 키우기 위한 어떤 자금 현금 확보 측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의 주력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매수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광폭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있고, 시장에서 우려했던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IT 업체, 미국에 있는 IT 업체 인수해 갖고 삼성에서 많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두고서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 대해서 이제 속으로는 많은 이제 불안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광폭 행보를 보게 되면은 뭐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과거 행보와 이제 비교가 되면서 비주력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 그리고 주력 사업에 대한 확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변화하려는 조짐 자체는 좀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지금 그 CS증권에서 제기했고, 뭐 국내에서는 키움증권에서 그 시나리오에 대한 쪽을 제기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홀딩스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삼성 SDS와의 지분 수합, 뭐 이런 얘기에 대한 쪽으로 지분을 확보해 나가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어쨌든 세금을 좀 많이 줄이는 그런 방법에 대한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여기서 삼성전자를 사야 되느냐, 그죠? 그리고 지금 SDS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 SDS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박스권 트레이딩이냐, 아니면은 이 SDS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만약에 진짜 홀딩스 전환으로 되게 되면 40만 원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개 기업에 대한 대응 전략이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에 한번 제가 나왔을 때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그 신규 상장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6개월 드렸었고.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요, 그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움직이는 것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한 32만 원 정도, 그 30만 원 초반에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삼성 SDS가 또 그만큼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사실 그 삼성 쪽에서 지분 구조와 상속에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계획적인 부분으로 움직이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삼성 SDS 상장을 했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그 자사주 매입이 진행됐고 12월 18일인가요? 이 12월 달에 또 제1 모직 상장이 네. 되죠. 그 이후에 또 하나씩 둘씩 나가는데 그 안에 또 빅딜이라는 것을 또 하나 만들어냈거든요. 네. 자, 시장은 삼성전자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도 삼성전자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8% 올라왔다. 아니 그죠? 네. 뭐 5.2%에 끝났지만은 그 정도 올라왔다.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종목. 그러니까 개별 종목으로서의 주가의 수익률과 같이 움직였다는 게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이제 삼성전자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요.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투자할 수 있는 그 근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사님께서는 네. 그 삼성전자냐 SDS 둘 중에 만약에 고객분들에게 권하신다라면 어느 쪽을 권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김민재 건 뭐 어떤 걸 본인 권하는 거 말고 본인이 산다면 뭐 사고 싶어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말씀 한번 시청자분들 8181로. 샵 8181로 문자 저 대신 보내주세요. 뭐 당연히 그거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네.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SDS 상장할 때도 그런 말을 했죠. 이게 액면가가 500원짜리란 그쵸. 말입니다. 네. 그러면 설사 미린다 하더라도 3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300만 원이란 얘기예요. 네. 삼성전자로 치면은. 그러면 그래도 역시 삼성그룹의 대장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130만 원을 돌파했다가 밀리면서 120만 원대에 거의 후반에 와 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액분을 해서 액면가를 500원으로 한다면 12만 원짜리란 말입니다. 그러니 뭐 비교 대상이 아니라 더군다나 아까 우리 신 대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규 상장을 했으면 그 종목의 뭐 향후 전망 이런 거에 비교 안 하더라도 상장했다는 진통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엔젤 투자한 사람들,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 옛날에 아주 저가에 몇만 원부터 투자해가지고 몇 년을 기다리신 분들이 이제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망이 크거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상장에 따른 추가 상승을 위한 어떤 그 과정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DS보다는 당연히 삼성전자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저 또한 삼성전자 쪽으로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오르는 날 그 뉴스에 보게 되면 지수는 뭐 코스피는 플러스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럴 때 네. 제일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짜증 나거든요. 답답하죠. 네, 답답하죠. 왜냐면은 뭐 지수는 플러스라고 하는데 내 종목은 빠져 있고 삼성전자 플러스 가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만약에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면은 문제는 뭐냐면 지수는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시장에서 소외되는 형태 이런 흐름이 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그게 이제 얘기죠. 개인 투자자들의 그 체감 지수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네네. 정부에서도 유도하고는 있지만 네. 그렇게 됨으로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액분이라든지 추가적인 그렇죠. 대책을 예. 더 강력하게 정부가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예, K 그렇죠. 탑 30대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네. 근데 이렇게 예. 주주와 주가를 관리하는 데 나섰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배당 정책에도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배당 정책도 그것도 다시 한번 네네. K탑에서도 얘기를 하겠는데 이 배당도 이제는 과거처럼 그냥 립서비에 그치는 흉내내기에 그치는 배당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세수는 세푸대에 담는다는 네. 식으로 어떤 어떤 후계구도 완료. 또 이번에 그 김성현 회장도 나오자마자 또 아주 삼성하고 빅딜을 성사했거든요. 네네. 그것 또한 하나그룹 또 어떤 후계구도 어떤 네. 안착 측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은 오히려 더 지금 긍정적으로 그 보셔도 되지 이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 말씀 그리고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지금 주셨는데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뭐 그 배당이라는 거는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 있으면 좋고 그렇죠. 없으면 말고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배당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금 계산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좀 오판을 할 수 있다. 과거하고는 달리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배당 수익률 우리 국내 이제 OECD MSCI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제 그 지수가 산출되는 45개 국가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국내가 이제 45개국 중에 44위라고 합니다. 네. 가장 낮은 거죠. 그럼 가장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지금 한국 증시에 대한 저평가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내년도에 상장 기업의 이익의 절반 이상을 지금 자사주 매입에 쏟아붓는다라고 합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시장 PER 17배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기업들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 이 주주에 대한 배려가 확실하게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는 정말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K탑 30 한번 살펴보겠습니다.